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드카 먹은 불곰의 이희찬입니다. 발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나라가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현역 발레리나를 섭외했습니다. 러시아를 소개하는 단 하나의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 13회를 시작합니다.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모바일에서 어플리케이션 팟빵을 다운받아 러시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이폰 사용자께서는 아이튠즈에서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공동 투자자 박경환 패널과 러시아어 최고의 강사 모스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정말 바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국립발레단 소속 정연아 발레리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발레단의 정현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정연아 단원님의 이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모스크바 국립발레 아카데미 일명 볼쇼이 발레 학교를 2005년에 졸업하시고 2006년 우리나라 국립발레단으로 입단을 하셔서 올해로 9년차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발레리나십니다. 네, 저희가 말이죠. 국립발레단 소속 발레리나를 만날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오늘 발레의 모든 것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발레 사전적 의미부터 짧게 짚어보고 갈게요. 발레는 연극의 대사 대신에 춤에 의해서 진행되는 무용극 예술입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 프랑스 궁전에서 발달한 것으로 동무, 조무, 군무로 구성이 되며 음악, 문학, 미술, 조명, 의상을 포함하는 종합문화 예술이라고 하네요. 네, 러시아에서는 피터 대제가 무용을 민중의 오락으로 채용한 서구화 정책에서 비롯되어 에카테리나 여제 때 발레 예술의 기초가 다져졌다고 합니다. 당시 러시아 발레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모두 러시아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초반에는 러시아에서 프랑스의 뛰어난 안무가랑 발레 교사, 또 이탈리아의 일급 무용수들이 많이 초빙이 됐었는데 그 덕분에 19세기 후반엔 러시아가 발레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죠. 우리나라에서 발레는 보통 몇 살 때부터 배우죠? 초등학교 저학년쯤 많이 시작을 하고 네. 정말 이르면 한 4, 5살 정도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은 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나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발레를 한다고 자랑을 하고 다녀가지고 저도 하고 싶다고 때를 써가지고 발레 학원에 가게 됐었고. 네. 근데 어떻게 계속 발레를 지속적으로 하시게 됐어요? 제가 좀 진지하게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은 좀 많이 말리셨는데 뭐 너무 잘했나 봐요. 예술 중학교에 그냥 합격을 해버려서 해야죠 뭐. 와. 그때부터 실력이 출중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송 컨셉에 아주 좀 적응을 잘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장기에 발레를 시작하셨다 보니까 키가 큰다든지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도움이 아무래도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키도 아마 클 것 같고 뭐 자세가 전체적으로 곧고 예뻐진다거나 그런 면은 아마 있을 듯해요. 발레는 그럼 보통 어디서 많이 배우나요? 한국에서는 보통 발레 학원에서 제일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잘 하게 돼서 예술 학교를 가게 된다면 중고등학교 과정은 거기서 더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죠. 그렇게 발레 교육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발레 장비가 되게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에는 러시아로 가끔씩 그 여행이라든가 출장을 오시게 되는 분들이 러시아에서 토슈즈를 많이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러시아 토슈가 되게 좋지만 가격도 한국에 비해 저렴해서.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런 토슈즈나 그런 발레의 장비도 브랜드가 있고 국산, 수입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가요? 네, 맞아요. 뭐 장비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뭐 토시주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데 비싸죠. 근데 수입산도 있고 국산도 사실 있긴 있는데 프로들은 아무래도 수입산이 편하기도 하고 발에도 무리가 많이 안 가고 해서 거의 수입산을 신는 편이고
뭐 어린 친구들 같이 토주주를 처음 신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수입산을 안 신고 국산을 신고 연습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발레하는 여자 무용수를 발레리나라고 하고 남자를 발레리노라고 하잖아요. 그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 발레단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이고요. 네. 그 전까지는 사실 그 비율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만큼은 경쟁률이 확실히 낮아서 훨씬 유리하죠, 남자들이. 그렇구나. 러시아는 어때요? 러시아는 제가 다니는 아카데미 때만 해도 뭐 반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았어요, 남자들이. 네. 발레를 하면서 가장 힘드셨던 거는 어떤 거였나요? 프로가 되고 나서부터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체력적인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뭐 그냥 그 밖에는 뭐 공연이 있을 때는 뭐 공연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담감 같은 그런 거? 그렇게 체력 소모가 큰 만큼 뭐를 잘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또 발레리나 하면은 몸매를 굉장히 잘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고정관념이랄까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아 씨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지속을 하시나요? 사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되게 놀랄 정도로 잘 먹어요. 그래서 막 많이들 놀래는데 막 이런 거 먹어도 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걸 하면 술 같은 거? 뭐 그러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피자 뭐 햄버거 이런 거 같은 막 그런 것도 사실 되게 잘 먹고 근데 운동량이 많아서 그런지 먹는 거에 만큼은 그렇게 찌진 않는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좀 드시죠? 부담이 없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막 그 원래 안 찌는 체질이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 발레 안 하면 저희도 찌고. 네. 그러면은 특히 공연 때나 그럴 때 연습량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공연은 자주 있나요? 네, 공연은 정기 공연이라고 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은 1년에 한 뭐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해서 5번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지방 공연을 다닌다던가 하는데 굉장히 수시로 많이 있어서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닙니다. 네. 평균적으로 발레 무용수 분들은 몇 살까지 활동을 하게 되시나요? 여자들은 보통 30대 초중반 정도까지 하는 게 보통이고요. 남자들은 조금 더 오래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발레가 대중적인 인기가 높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발레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티켓이 비싸다는 인식도 많이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많이들 보시는 뮤지컬에 비하면 티켓값이 반값도 네.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저희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 중에 제일 비싼 티켓이 1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네. 그 혹시 지인 할인 뭐 그런 거 없나요? 있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진짜 저희 있어요? 반값으로 해드릴 수 이야. 있습니다. 반값이기나.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에 한해서 네, 우와. 좋습니다. 방송 나가면 표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아니에요. 해서라도 팔리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조만간 국립발레단 공연을 보러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은 발레가 많이 대중화되지 않았나요? 예, 제가 처음 들어왔던 10년 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막 티켓도 거의 요즘에는 매진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많이 대중화된 것 같아요. 네. 그 부대 위문 공연도 많이 다니시죠? 많이는 아니고 네. 한두 번 정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와 거기 공부대 네. 네. 엄청난 환호와 그쵸. 브라보와 원래 거기가 그래요. 그 발레리나뿐만 아니라 여자가 오면 거기는 그렇더라고요. 굉장한 발레리나라서 함성을 그랬다고 받으셨을 해주세요. 것 같은데. 엄청났죠. 네. 무대에 발레리노는 안 섰겠는데? 섰다가 야유를 그렇게 말했죠. 그치. 발레리노가 어디 부대를 가? 네. 네, 본격적으로 러시아 발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씨는 모스크바에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가게 되셨나요? 저는 99년도에요. 이제 예술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의 권유로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를 하고 사실 예중으로 얘기하기는 제가 너무 뭐
6개월밖에 안 다녀가지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만 가지고 기준을 잡자면은 러시아의 교육이 훨씬 더 체계적이었다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 볼쇼이 아카데미에서 외국 학생들에게 러시아어 교육은 어떻게 시키던가요? 러시아어 수업은 외국인들에 한해서 1대1로 수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친구들이 이제 제2 외국어로 다른 말을 배울 때 저희는 러시아어를 수업을 했죠. 네. 제가 봤을 때 현아 씨는 발음 살아있을 것 같아요. 보통 어렸을 때 배운 언어가 발음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발음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은 볼쇼이 아카데미에서 외국인,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있었나요? 뭐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그 중에서 꼽자면 일본인이 그래도 비율적으로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일본이 아시아 쪽에서 발레가 세요. 네. 좀 이제 외적으로 키도 좀 작고 좀 그런 데서 딸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테크닉으로 되게 승부를 많이 보는 것 같고 네. 잘 하더라고요. 네. 특별한 수업은 좀 없었나요?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제일 놀랬던 건 연기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저는 많이 놀랐어요. 아무래도 발레가 몸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대화 없이 그냥 몸으로만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연기 수업이 있더라고요. 네. 그 한예종에서도 요즘에는 연기를 가르친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 한국에 와서 알았는데 네. 한국의 한예종에서도 이제 연기를 가르친다고. 당시에 그러면 아카데미 계실 때 발레 연습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진짜 몸을 움직이는 그런 연습은 사실 한 하루에 4시간이 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안 시켜요. 특히 어릴 때에는. 네. 그때 주변 친구들이 안 그래도 막 제가 러시아로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거기선 그럼 하루 종일 발레만 하냐고 막 이런 네. 식으로 물어봤었는데 같이 예중 다니는 친구들이 네. 근데 오히려 더 많이 안 시키더라고요. 그냥 딱 정해진 발레 클래스랑 뭐 캐릭터 댄스 이런 것만 딱 하고 나면 나머지는 학과 수업으로 그냥 네. 캐릭터 댄스가 뭐예요? 각 나라의 민속춤 같은 거? 러시아 미속춤 하면은 그 테트리스 나오는 그런 춤? 뭐요? 어디 나오는 거야? 테트리스에 나오는 춤 있잖아. 앉아서 이렇게 다리 뻗는 춤. 뭐 그런 있잖아요. 것도 예. 있고. 네. 제가 또 대학교 동아리에서 그 춤을 또 췄었거든요. 안 해본 게 뭐야 우리 도대체? 나 그만하자 그래서 우리 모스는 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 거기 학회장이었습니다. 발레도 배우고. 네.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보여드릴게요. 알았어요. 진짜 보여주면 어떡하냐 그래 너. 농담이에요. 또 불러주세요. 저도 진짜 보여달라고 말하면 어쩌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입니다. 네. 그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생긴 습관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지금까지 도움이 되는 그런 습관이 있을 것 같은데. 습관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기에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배운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기본기가 좀 저는 그게 눈에 많이 거슬리고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애들을 가르칠 때도 기본기에 되게 많이 집중하는 편이고 애들이 막 그거 안 하고 막 테크닉을 하려고 하면 기본기 없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좋네요. 네. 한국에선 그럼 아무래도 테크닉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나요? 많이들 그래요. 어릴 때부터 막 콩쿠르를 나가고 막 트리플 악셀 시키고. 그렇죠. 트리플 악셀이 발레에서도 있는 기술이야? 없는 기술이죠. 순간 나 발레는 뭐가 있죠? 발레는 그냥 던져봤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만약에 이제 피겨 스케이팅으로 치면 정확한 그 엣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 바퀴만 돌아도 되는 거를 미리부터 막 그 아사다 마오처럼 정확하지 않은 걸로 세 바퀴를 돈다던가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를 되게 그렇게 들어주시니까 굉장히 이해가 명확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럼 아무래도 볼쇼이 발레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볼쇼이 발레단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냥 꿈만 꿨었죠. 그냥 저는 그 안에서는 완전 그냥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카데미를 다니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볼쇼이 발레단이라는 건 정말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꿈의 무대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막 한 명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데라서 네. 사실 생각해보지도 않았죠. 만약에 발레로 러시아 유학을 준비한다면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히 준비할 거는 없는 것 같고 뭐 언어적인 준비보다는 그냥 배우고 오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발레로는 조기 교육을 많이 가다 보니 네. 가서 이제 마음 못 잡고 노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러시아 가면 놀 게 진짜 없거든요. 근데 또 그 사이에서 놀아요. 애들이 또. 아니, 논다는 네, 게 뭐 네. 어떻게 논다기보다 그냥 안 한다는 그냥 거죠. 안 하는 발레를 거죠. 안 한다는 네, 거죠. 네. 네. 인간이란 동물은 어디에 던져놔도 놀거리는 찾습니다. 네. 자, 그렇게 2005년에 볼쇼이 아카데미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을 하고 귀국을 하셨는데 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빠는 꼭 한국을 들어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보수적인 부분도 있으셔서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셔서 한국에 대학을 들어갈 생각으로 왔는데 네. 그게 이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그러다 보니 그냥 국립발레단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대학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곳을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때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결과적으로는 잘 됐고. 20대 초반이 그러니까 실기적으로 무대에 서기에 제일 좋은 시기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제 아카데미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발레단으로 다들 나가는데 한국에서는 그 시기를 대부분 대학에서 보내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도 한데 네. 딱 나뉘어져요. 정말 무대에 서고 싶은 애들은 바로 발레단을 가는 거고 그거에 관심이 없고 이제 공부로 나가겠다고 하는 애들만 대학교를 가죠. 그래도 국립 발레단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발레단이잖아요. 모든 발레리나들이나 그리고 발레리노들의 최종 꿈이 이제 국립 발레단에 들어가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모스크바에서 유학 생활이 확실히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됐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국립 발레단에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제가 모스크바에 갔기 때문에 발레를 아마 계속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안 가고 한국에서 애들과 똑같이 이제 예중 예고 대학교를 이렇게 나왔다면 애들하고 치여서 아마 발레를 그만두지 않았을까. 네. 어쨌든 21살에 국립 발레단을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한국 발레와 발레 무용수들에 대한 궁금증들을 본격적으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보드카 먹은 불곰 발레리나 편 제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현역 발레리나 국립발레단 정단원인 정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워밍업 차원에서 좀 가벼운 질문들을 드렸는데 2부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질문들을 기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연이 없을 때 발레리나의 일과는 어떻습니까? 공연이 없을 때는 그냥 회사원들과 똑같이 주 5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보통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습을 합니다. 국립 발레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정단원이 한 50명 정도 있고 준단원이 뭐 한 20명, 25명, 한 인턴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인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정단원으로 된 지는 한 7년 정도 됐는데 티오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1년에 한두 명 정도밖에 못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발레 무용수들의 직업병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직업병 글쎄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팔자로 걷죠. 이제 발레 기본 동작들이 대부분 약간 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네. 이걸 한 이제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려서 일자로 걷기가 더 힘들어요. 아, 병원에 그냥 가면
뭐 전치 한 2, 3주는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이제 몸에 부상을 달고 살죠. 특별히 다치는 부위가 있다면? 발을 제일 많이 다치고 여자들은 막 토슈즈 신고 막 있고 그러니까 발 많이 다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무릎이나 허리는 뭐 이렇게 여자 무용수를 들고 막 그러다가 다치고 무릎 같은 경우는 여자들보다는 아무래도 더 높이 뛰고 그러니까 이제 착지하면서 잘못 떨어지면 무릎 팍 나가고 야, 그 연골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 십자인대 파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발레리나에 대한 선입견도 많이 느끼시죠? 돈 많고 돈 잘 쓰고 다니는 공주로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되게 까칠하고 도도하고 약간 새침하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는 어떤가요? 아니, 모든 발레리나들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당연히 안 되고 네. 대부분 되게 착하고 왜냐면 어릴 때부터 대부분 막 발레만 했고 정말 막 다른 데 보지 않고 그랬던 네. 특히나 발레단까지 온 사람들이라면 네. 열심히 발레만 하고 그런 애들이 오히려 되게 순진하고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남자 발레리노에게는 어떤 선입견이 있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여자들을 보는 것보다는 좋은 쪽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되게 몸 좋은 애들만 있지, 그래서 다들 키 크고 잘생겼지, 모델들 같은 애들만 있을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애들 많이 얘기하죠. 뭐 저희는 발레리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관심이 없으신 것 같네요. 네 발레리노는 관심이 없죠. 네. 사실 맞죠? 그렇죠. 발레리나만 관심이 있습니다. 네. 노는 노야. 네. 주위에서 친구들이 더 자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누나가 거기 국립발레단에 있었으니까 괜히 막 국립발레단 옆에 지나가면은 괜히 전화 한번 해보고 안 받으면은 안 받는가 보다. 전화 받으면은 누나 어디야? 나 지금 거기 앞에 지나가고 있어. 뜬금없이 그렇잖아. 그러면은 주위에서도 내 친구 여기 있는데 소개팅 한번 할래? 그러면 나도 괜히 막 뭐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아. 누나분은 뭐 이제 발레단에서 나오셨죠? 네, 나왔어요. 네. 뭐 하세요? 괜히 말해? 이런 질문하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됐어요. 네. 패스. 너랑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건데. 네. 괜한 질문을 해가지고. 네. 우리는 되게 예뻐. 네. 되게 귀엽고 예뻐요. 근데 사진 보이지 않았냐? 아니요. 안 보여줬니? 네. 나이가 무색하게 정말 귀여워요. 장난 아니야. 애교 덩어리. 애교 쩔어. 진짜 애교가 되게 많은데 네. 그 언니들이 이런 말 했대. 너 진짜 남자들한테 그런 애교를 부리는 줄만 알았는데 여자한테도 그런 애교를 부리기 때문에 봐주는 거라고. 너 남자한테 그랬으면 한 대 맞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여자들한테도 진짜 완전 애교 덩어리. 네. 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발레단 정단원이 5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전원이 무대에 다 오르나요? 큰 공연이 아닌 이상 전원이 올라가진 않고요. 그 무대 작품에 따라 또 개별 캐스팅을 하고 네. 그래요. 그 다 올라가는 경우는 정말 큰 공연이 아닌 이상 없어요. 사실 정단원만 가지고는 작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준단원 인턴이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정확히 준단원과 인턴의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역할이 그냥 저희 정단원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별로 나눌 필요도 없고 그냥 똑같이 국립발레단 단원인데 정단원 티오가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같이 무대에 오르고 같이 연습하고 항상 똑같이 하는 그런 그렇죠. 단원들이에요. 네. 그 준 단원들이나 인턴도 그 캐스팅 대상에 포함이 되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완벽하게 그냥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발레단도 내부 서열 체제가 꽤 세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정도 그 전에는 좀 심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거 전혀 별로 없고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네. 아까 캐스팅이라고 하신 거에서 좀 질문이 생겼는데 캐스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품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 작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쪽 안무자가 오셔서 직접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원래 하던 공연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의 이제 선생님들이 그리고 단장님이 이제 뭐 이렇게 캐스팅을 하시죠. 주인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경력이 차면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몇 명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력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나이, 경력 그런 거 다 제외되고 그냥 네. 실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모든 캐스팅에서 그냥 실력으로만 캐스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프로의 세계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국립 발레단에 소속이 돼 있으시니까 월급도 받으시잖아요. 그럼 월급 이외에 또 공연 수당이나 이런 것도 받으시죠? 네, 그렇죠. 공연 때마다 공연 수당을 받고요. 네. 사실 월급 자체가 그렇게 세진 않아서 아, 공연 수당을 별도로 받는데 그게 이제 캐스팅별로 공연 수당이 달라가지고 그 배역이나. 아니, 배역에 따라서 네. 그럼 어떤 달은 월급보다 그 공연 수당이 더 많은 달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죠. 네. 재밌네. 그러면은 그렇게 뭐 월급이라든가 공연 수당 말고 뭐 다른 복지라든가 지원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토슈즈를 저희는 지원을 받고요. 국내 거, 해외 거. 해외 거 수입산으로 수입산 받아야죠. 국립 발레단인데. 그렇죠. 네. 이렇게 특정 브랜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로 신청을 해서 받고 있고 그게 제일 크죠. 그게 상당히 많은 그 지출을 필요로 하기 정말 때문에 비싸더라고요, 토시즈. 네. 네. 토슈즈를 그러면 굉장히 많이 쓰실 것 같은데 한 달에 토슈즈를 몇 켤레 정도 소모하세요? 뭐 한 달에 한 뭐 6, 7켤레 정도는 신는 것 같고 공연이 또 많고 연습이 많으면 10켤레도 넘게 신을 때도 있고 또 그것도 이제 뭐 배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러면 토시즈 지원은 무한인가요? 발레단에서 지원하는 게? 무한까지는 아니고 네. 1년에 몇 켤레 정도가 이제 있는데 이렇게 모자라진 않게 줘요. 그렇게 연습을 1년 내내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휴가도 있을 것 같은데 휴가는 얼마나 되나요? 휴가는 저희 그 시즌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름 휴가, 겨울 휴가 똑같이 있어요. 근데 네. 여름 휴가를 좀 길게 봤는데 한 3주 정도? 야. 여름에 3주 휴가. 좋은데요? 방학처럼. 네. 겨울엔 또 한 2주. 네. 그럼 1년에 총 2번을 나눠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죠? 보통 휴가 때는 어디로 가요? 그렇게 긴 휴가면? 휴가 길다 보니까 대부분 많이 이제 외국으로들 뜨죠. 좋다. 그러면은 휴가 때 러시아로 가본 적도 있어요? 아, 못 가봤어요. 안 그래도 러시아로 꼭 휴가 때마다 모스크바 되게 가보고 싶긴 한데 기회가 안 돼서 의외로 잘 안 가지죠. 네, 잘 안 가죠. 내 돈 주고 가기는 되게 맨날 이제 공부하러 갔었던 곳인데 그리고 딱히 같이 갈 사람도 없고 또 친구들이 모스크바 가자고 하면 거길 왜 가냐. 네. 그 용돈벌이로 발레단 무용수들이 개인 레슨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발레단이 터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관없어요. 그냥 단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네. 뭐 어디 가서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 것만 아니면 레슨 같은 거는 해도 괜찮아요. 네. 현역 발레리나들이 사실 그렇게 레슨을 많이 하지는 못해요. 자기 몸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연습을 마치고 다시 또 가르치러 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그렇겠네요. 네, 또 자기 관리도 해야 돼. 프로니까 자기 연습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개인 레슨은 어디서 해요, 보통? 홀들이 되게 많아요. 아, 네, 그래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여해주는 홀들도 많고. 그렇구나. 그럼 집에서는 할 수는 없으니까. 집에 홀 없어요? 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 홀이요? 집에 홀이 홀도 있으시다고요, 있고, 막 집에? 수영장도 있고. 막 그렇죠. 저는 있습니다. 그런 집에 다 사는 거 아닌가? 그럼요. 없어요? 방송 적응을 되게 잘하시네. 저번에 제가 보기로 그 집에 바를 설치해가지고 집에서 연습하는 분도 있던데 뭐 바 정도야. 바 정도야. 어릴 때 정말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유별나신 어머니들이 바를 갖다 놓고 애들 시키려고 하고 그러는데 네. 대부분 빨래거리로 사용되죠. 비슷하군요. 우리로 치면 약간 런닝머신이나 자전거 같은 거구나. 그 용도가 참 다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싼 빨래거리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가 있으면은 그 반대편에는 전신고울 엄청나게 큰 전신고울이 있어야 되겠네.
그것도 다 어머니들이 쓰시는. 딸 연습하라고 거울을 붙여 놓으시고 어머니들이 나갈 때마다 옷매무새 보러 오시고. 네. 아 재밌네요. 네. 발레단 무용수 중에 오디션 프로그램 댄싱 라인에 출연한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방송 노출에 대해서는 크게 터치하는 부분도 없는가 보네요. 예, 그것도 이제 단장님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 강수진 단장님께서는 뭐 직접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되게 개방적이세요. 오히려 되게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사전에 허가만 받으면은 크게 그렇죠. 개의치 않은. 네. 아, 강수진 선생님 하면 아무래도 그 발 사진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발 보신 적 있으세요?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사진은 단장님이 되게 오랫동안 연습을 한 직후에 토슈즈를 딱 벗었을 때 단장님 이제 남편분이 놀래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해가지고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발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네. 가끔 연습하고 토슈 벗고 그런 발이 나올 때도 있긴 한데 아, 유독 발에 상처가 많았을 때 찍힌 사진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강수진 선생님은 67년생으로서 86년에 입단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로 현재까지 활동하시던데 그 나이까지 현역인 경우는 거의 없죠. 적어도 한국에서는 없죠. 아, 외국은 종종 외국은 저도 잘은 모르지만 뭐 몇 분 정도는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드물죠. 힘들죠. 우리나라에서는 발레를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뭐 말씀드렸듯이 예술의 전당에서 많이 하고요. 네. 뭐 꼭 우리 발레단이 아니더라도 뭐 유니버설 발레단이 하는 유니버설 아트센터 뭐 그런 데도 있고 또 네. 지방에서도 우리 발레단도 그렇고 유니버설 발레단도 그렇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그런 데서도 볼 수 있고 또 이 두 발레단이 아니더라도 또 조그만한 규모의 발레단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찾아보시면 네, 광역시에서는 뭐 주로 극장, 더 작은 지방에서는 뭐 구민회관이나 그런 곳에서도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발레 공연을 할 때 가장 유심히 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 전문적인 부분은 뭐 설명을 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줄거리만 알고 가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을까. 네, 그 발레 공연을 즐기라고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너무 평가받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술 공연은 그냥 즐기세요. 발레를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이잖아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생음악 이렇게 되게 저렴한 단어인데 생음악으로 하잖아요. 그 무대 옆에 또는 아래에 오케스트라가 있다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립발레단은 어디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시나요? 또는 자체 오케스트라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뭐 서울시향이라든가 뭐 그분들과 함께 하시나요? 정말 자체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저희도 그런 게 소원인데 없고요. 거의 항상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할 때만 사실 생음악으로 하고 작은 극장에서는 다 그냥 녹음된 음악으로 해요.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필요로 할 때는 거의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같이 하고 정말 한 번씩 서울시향이랑 그때 한 번 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정말 발레는 소위 말해서 예술의 전당 가서 봐야 되겠네. 그죠? 눈과 귀가 다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런 저희가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진짜 오케스트라 이렇게 정말 그 생 음악을 들으면 정말 좋아요. 음악이 정말 좋으니까. 네, 그래서 발레가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실 꼭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는데 무대 위에서 관객들이 알게 모르게 하는 실수들이 많죠. 정말 많죠. 정말 공연 때마다 실수는 꼭 나오고요. 네. 관객들이 이렇게 객석에서 알 정도의 실수는 좀 큰 실수고 네. 관객들이 모르는 그 밖에 이제 저희들만 아는 실수들이 종종 있죠. 네, 막 나가는 타이밍을 놓친다거나 네. 뭐 막 소품을 안 가지고 나간다거나 네. 의상을 잘못 입고 나간다거나
의상을 잘못 입고 나가는 이제 그막 혼자 다른 거 입고 있고 막 이런 거죠. 그건 정말 우리끼리 난리가 나요.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 실수했던 것 중에 지금까지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정말 웃긴 것들이 많은데 뭐 그런 거 다 빼고 뭐 한 번은 이제 무대에 큰 개 2마리를 데리고 나가는 씬이 있는데 걔들이 이제 다 훈련이 잘 된 개들이라서 이제 실수 없이 그냥 한 번씩 뭐 킁킁거리며 짖는 것만 가끔 있었는데 한 번 무대 중간에서 오줌을 싼 거예요. 개가. 그래서 이런 개.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지 막 난리가 나서 결국에 막을 내렸죠. 막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막을 닫았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절대로 공연 중간에 막을 내린 적이 없는데 저도 발레단에 들어와서 이제 10년 있으면서 그건 처음 봤었어요. 진짜 초유의 사태였네요. 사실 발레는 이제 관객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겠지만은 그리고 한 소중하게 관객이겠지만 무대 위에서 저 관객은 되게 꼴불견이었다. 아 저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있었어요. 어땠어요? 떠들고 떠들어? 들려요 그게? 들리죠. 이렇게 큰 객석에서는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작은 극장에서는 막 떠드시는 분들, 애들 떠드는 애들 뭐 아니면은 뭐 사실 그런 거 다 괜찮아요. 그냥 저희는 어떤 관객이 있어도 다 잘하는데 아니면 뭐 정말 객석이 너무 잘 보이는데 너무 대놓고 주무시는 아, 그게 보이는가 보죠? 앞쪽에 있는 분들은 보여요. 근데 보이는데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마음이 아프죠. 현아 씨가 만약에 발레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되게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래도 아마 몸을 움직이는 걸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노래도 좋아하고 해서 어. 자, 정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러시아어는 그럼 지금도 좀 쓰세요? 전혀 안 쓰죠. 제 지금 러시아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쓸 일이 정말 없지 않아요, 그죠? 없죠. 그외 국립발레단에 종종 러시아 작품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에서 또 어떤 관련자 관계자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러면 현아 씨가 종종 통역을 할 경우도 있었겠네요, 예전에. 예, 통역을 하기도 했었죠. 이런 질문 이제 조금씩 받아볼 것 같기도 한데 현아 씨는 만약에 발레 현역을 은퇴한다면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제일 많이 생각하는 일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못 정했어요.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고 발레단에 들어오고 나서 항상 꿈꾸던 로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냥 로망.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이제 되게 편하게 출퇴근을 하잖아요. 막 옷차림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가면은 바로 무용복으로 갈아입고 안에서 생활하고 막 이러니까 정말 추리닝 입고 출근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이가 좀 차면서 막 20대 후반이 되면서 그 정장을 입고 목에 사원증을 달고 이렇게 회사로 출근하는 그 여성 있잖아요.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걸 꼭 한번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미 국립발레단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발레리나로서의 꿈은 이루신 거잖아요. 30대 초반에 이미 하나의 꿈을 이루셨다면 또 하나의 새로운 꿈을 꾸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운 꿈은 저희 팟캐스트에서 함께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같은 패널로서 돈 주나요? 저희 그 전 방송 못 들으셨나요? 저희는 돈을 쓰면서 하는 비영리 방송입니다. 네, 사양하겠습니다. 단호박으로 거절을 하셔가지고 네 저희 나름 인기 있어요. 네. 돈이 안 될 뿐이죠. 앞으로도 어쨌거나 필드에서 활동하시면서 많은 관객들에게 발레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많은 힐링을 선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어요. 저희와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밌었고 사실 이
녹음보다도 그 전에 막 같이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했던 얘기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자주 만나면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종종 나와 주실 거죠 그러면? 돈 주나요? 센스 최고. 네, 저희도 이렇게 오늘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레리나 특집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